우리나라는요,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실제적으로 권력을 빼앗겼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저 종북 세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교과서를 보십시오. 국정교과서가 왜 문제가 되나요? 정부에서 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국정교과서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국정교과서는 우리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매국자로, 친일 반역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상대해서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수립했고, 대한민국 역사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기에 민주, 온 국민 보통 자유 선거를 실시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가지고 실천한 대통령인데, 그리고 인류 역사상 없었던 한미동맹, 세계 최강대국과 세계 최고 약소국이 평등한 조약, 다시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 나면 미국이 본토에 있는 모든 장병과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이 한미동맹을 끌어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에 세종대왕보다 능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냈어요. 이제 그런 대통령을 친일 매국노로 매도하고,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 반역자로 매도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 저 1인 독재 노예, 노예 체제, 1인 독재 왕조 노예 세습왕조를 일궈낸 저 사악한 북한 주체수의 김일성 일가를 위대한 나라로, 평양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묘사하는 그런 국정교과서, 그런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에게 정교조가 15년 동안 배우게 했다는 말이에요. 김대중 정권이 정교조를 합법화한 이후로 북한을 미워한 교과서를 가지고 15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부 북한을 좋은 나라로 알고, 북한이 전쟁이 나면 북한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30%, 40%가 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거의 40%의 생도들이 북한의 전쟁이 나면 미국 편 들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5%, 공산주의는 5%를 가지고 2%를 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는 세력이에요. 이슬람은 5%가 되면 정권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좌파는 얼마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지 2%의 인구만 되면 정권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교조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대학생과 45세 미만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정교조 세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합니다. 미군을 부정하고, 미군 철수를 원하고, 북한을 좋은 나라로 미워하고,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서 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예, 북한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뭘 할까요? 이바지를 가지고 갑니다. 친정이에요. 문모모 씨의 친정은 북한입니다. 그의 DNA는 북한이에요. 그가 북한을 좋아하니까 북한을 가는 거예요. 그의 DNA의 뇌리에는 북한을 추앙하고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 가서 뭘 이바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평화조약이라고 저는 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평화조약을 분명히 선물할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국민들에게는 비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런 연방제 헌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일 겁니다. 밀어붙일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있어서 친모모 조직 있잖아요. 여러분, 친모 조직, 그 세력에게 제가 엊그저께 카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친모 조직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가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고 적화를 시키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긴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 모임에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문모모 씨가 정권을 잡으면 6개월 이내에 헌법을 개정하고 평화조약을 개정하고 보안법을 폐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만들어서 적화시켜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가능성이 100%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문모모 씨가 그렇게 MLA를 북한에 바치겠다고 하고 UN 인권법 때 UN 북한 인권법을 개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뒤에 A는 종북 사상이에요. 그는 북한과 철저하게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노무현과 합작해서 작용화시켜버렸는데 한미 동맹을 와해시킨 장본인인데 분명히 그는 우리나라를 적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종북 좌파인 임명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혹 데려다가 혹을 붙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겁니다. 임명진은 군호동의 도시산업선교회의 총무였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가 뭐가 됐어요? 도시산업선교회 한명숙 총리, 태극기를 부정하는 그 한명숙 총리가 그때 도시산업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임명진이 그 도시산업선교회 후신이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에서 나온 당이 민노당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민노당에 이석기가 나왔습니다. 이석기가 어떤 일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테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명진의 DNA는 민주노총 출신이고 그런 민노당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임명진 씨가 새누리당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새누리당은 보수적인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필요해요?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반공하고 북한을 이기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사상을 반대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신뢰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신뢰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인정하고 그래서 반공 아래에서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정당이 필요한데 임명진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새누리당은 와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임명진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당을 바꿨고 그리고 저 햇불 로고가 어떤 로고예요? 바로 주체사상탑에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탑에 있는 바로 그 햇불 로고입니다. 여러분 그의 DNA가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그의 DNA가 그 로고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이 새누리당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분명히 새누리당은 열린우리당 즉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 전략하고 이들은 웰빙 정당으로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또 다른 야당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명진이가 빨리 퇴출이 되어야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새누리당 즉 한국당은 이름을 바꿨는데 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쁘고 사악한 정당입니다. 자기 당의 대통령을 은혜를 입은 대통령을 뒤에서 등에다 칼을 짚고 방관한 그런 사악한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이 무슨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누리당은 웰빙 정당으로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한국당은 웰빙 정당이에요. 이 한국당이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하는데 한국당은 전투력을 회복하십시오. 야성을 기르십시오. 실력을 갖추십시오.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대통령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언제 변론에 김평우 변호사 전 김동리 소설가 아들 김평우 변호사의 명변론을 여기 있는 전투경찰과 경찰들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들 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변론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탄핵은 졸속 탄핵이고 억지 탄핵이고 아주 뒤집어엎는 거고 완전히 음모고 조작입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싸잡아서 마치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비리와 음모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끔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언론, 모든 종편, 모든 신문, 방송, 심지어 다음 네이버 인터넷까지 다 태극기 집회는 올리지도 않고 저 촛불 집회는
몇천 명 나오는데 몇십만 명 나왔다 그러고 제일 메인에 상단에다 올려놓고 거짓말로 온 국민을 속였습니다. 온 국민은 이 거짓말과 미혹에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순진무구한 대통령,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대통령을 완전히 가장 사악한 대통령으로, 가장 부정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애를 낳았다 그러고 임신을 했다 그러고. 여러분, 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들은 감옥에 가기를 밥 먹듯 한 인간들이,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쓸만한 국회의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비 받아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기는 합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기둥을 찍어대는 법을 매일매일 몇십 개씩 몇백 개씩 보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기는 하나요?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는 암적 존재는 국회입니다. 국회와 언론입니다. 국회와 언론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됩니다. 김정일에게 바칠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회가 종북 세력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대한민국 야당이 정상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입니까? 그들은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 지금 국회를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 국회의원들에게 장악당해서 눈치만 보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를,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언론과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정교과서는 제대로 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걸 시행하려고 하니까 전 고등학교 숫자가 한 1,400개 돼요. 그런데 종북 세력과 전교조가 데모하고 겁박을 하는 바람에 세 학교밖에 등록을 못했습니다. 시행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세 학교마저도 전교조 선생들과 종북 세력들이 쫓아가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한 학교만, 문명고등학교, 경북에 있는 문명고등학교 한 학교만 이제 시행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기 전경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민정 교과서는 다양성을 강조한다. 자, 이렇게 기술하고 저렇게 기술하고 이런 관점 저런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기술한 교과서를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거민정 교과서는 종북 사상으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북한 체제와 김일성을 체제를 좋아하고 그 체제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쪽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편향성이에요.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 하나가, 한 교과서가 정확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5페이지에 걸쳐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우상 독재 체제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 국정교과서가 개정되기 전에 교학서 교과서 하나가 개정이 됐는데 그것도 단지 한 학교만 채택을 해서 전교조의 경제난 저항으로 한 1,400여 개의 학교 중에서 한 학교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다시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이 봤을 때 이건 너무나 심각하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배우는 것 같다. 심각함을 알고 국정교과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전교조와 종북 세력들과 국회 야당이 거세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 문명고등학교 한 학교만 채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는 힘이 없어요. 국회 독재, 언론 독재입니다. 민주노총과 같은 전교조 세력이 우리나라를 휘둘고 있습니다. 정부가 힘이 있으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데, 정부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권력을 빼앗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찰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경찰도 대한민국 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편이 아니고 검찰도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특검 행태를 보십시오. 특검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GNP의 20%를 차지하는 최고의 총수 이재용 회장을, 그가 도망갈 염려도 없는데 보승철을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근데 간첩이 섞이는 수갑도 안 채우고 보승철도 안 채우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현직 장관을 마스크를 씌우고 보승철을 채워서 그렇게 구속한 예가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됐어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권력이 민주노총과
야당 국회와 그리고 전교조와 언론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태극기 세력이 나왔는데 이 태극기 세력이 돈을 받고 왔다고요? 돈을 받고 왔다고요? 여러분 돈 받고 나왔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누가 돈 줬습니까? 이렇게 언론과 신문이 또 이것도 매도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들이 편히 잠자고 집에서 쉬어야 될 나이에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빠지면 광화문 앞에 신청 앞에 그렇게 주위에 나오겠습니까? 저도 목사라니까요. 저도 목회를 아내한테 맡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대한민국은 곧 망해간다. 세월호처럼 망해간다.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은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대한민국 살아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살아나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다 무너져 갑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나와도 대한민국은 살아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다윗 그 위대한 정의로운 다윗 왕이 나와도 진일병로로 매도당할 겁니다. 어떠한 위대한 왕이 나와도 어떠한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도 이 나라는 거짓이 반치고 그 사람을 매도할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믿는 사회, 거짓된 자를 존경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범죄율이 얼마나 높으냐? 거짓말 일본의 120배, 낙태율 세계 1위, 음란율 세계 1위, 음란 사용률이 세계 1위, 음란 동영상 왜 대표행위 이게 세계 1위라 이 말입니다. 낙태율 세계 1위라 이 말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라, 청소년 음주율, 흡언율 세계 1위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나라가 우선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대통령에게 돈을 던질 여러분 자격이 있나요? 내 국회의원 여기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월호 7시간을 대통령에게 묻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회식하고 술 먹고 여의도에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은 부도덕하고 정지되지 못하고 모든 뒤집어본 부정부패의 달인들인데 그들이 유독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정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정직행하고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구조의 노력을 다하고 했더라면 그렇게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를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뒷분형으로 못된 짓 다 하면서 대통령에게만 정의를 묻는다, 정직을 묻는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가늠한 여자에게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를 돌려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 아니지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정직한 사람들 아니지요? 누가 대통령을 요구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장 썩은 자들이 국회의원들인데, 우리나라를 망친 자들이 국회의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정지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분 단위로 1분 단위로 보고하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해먹겠습니까? 1분 단위로 이게 말이 됩니까? 10분 단위로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어요?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충 서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정당과 언론과 이제 방송과 국회와 그다음에 사회 모든 민주노총과 이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청소하고 이거를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적화될 겁니다. 여기 정녕 여러분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수용소에 갈 사람도 있고 거기서 썩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 나라를 여러분 희망합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 시간도 이런 심각성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발언을 그만 마치고 다음 주자에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요, 우리 또